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신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원기입니다. 2018년 9월 16일로 펼쳐지는 9월 셋째 주 서울 일요 방송입니다. 자, 일요 경마일 전반적인 편성, 토요 경마일보다 조금 더 까다롭네요. 편성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거는 경주 편성이고, 항상 경주가 이렇게 까다롭다는 이유는 딱 한 세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요인은 우선 능력 자체가 비슷한 마필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이제 좀 혼전도가 있어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인기마들이 우선 불안하다는 점이에요. 인기마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 마필들이 한 경주마다 많게는 3마리, 적게는 2마리까지가 좀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있는 그런 경주가 또 혼전 경주고, 또 반대로 인기마들도 있지만 숨겨진 복병마들이 의외로 많이 출전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혼전도가 있는데, 오늘 일요 경마일은 다 거기에 포함된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력차가 비슷한 그런 경주 있는 그런 편성도 많고, 불안한 인기만 있는 경주 편성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복병권 마필들, 능력 저평가된 복병권 마필인 경주도 많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일요 경마일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전형적으로 배당 흐름도 널뛰기 배당으로 흐를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요 경마일은 제가 볼 때는 좀 저배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중배당 그리고 고배당, 중고배당 위주의 분산 배팅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하루의 경마일입니다. 거기다가 부경 교차 6개 경주도 한두 개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이에요. 완전 안정적이에요. 조금만 안정적이고, 나머지 경주들도 혼전도가 의외로 상당히 높아요. 부경 교차 경주도. 그래서 서울 부경할 것 없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상당히 까다롭게 짜여진 만큼 부경도, 서울은 물론이고 부경까지도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 위주의 분산 배팅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최대한 우리 팬분들께 많은 적중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인기마들 접종으로 보이는 딱히 믿고 때릴 인기마가 없어요. 지금 이번 경주도 인기마가 없고, 그나마 좀 입상권에 기대치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마필, 입상권에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변화 보이는 마필 1번 헌터워크가 스타트 변화가 왔어요. 계속 늦발 앞벽기를 보이다가 스타트도 좋아지고, 게다가 내성까지 생긴 거랍니다. 모래를 맞고 튀는 내성 생긴 그런 변화가 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헌터워크 의외로 많이 짰어요. 직전 경주 이거는 그냥 똥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주 처음으로 변화가 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좀 가져야 되겠고, 3번마 헤이드리머가 지난 경주 3열 경합 구도로 인해 가지고 끝거리 문제됐는데, 모래를 맞으면 좀 안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선행승부를 펼쳐야 되는데, 변화가 왔다는 것이 직전 경주 순발력은 특히 스피드 변화가 왔습니다. 이 헤이드리머도 원래 지난 경주 찬호가 조교도 해놓고 마무리 조교도 해놓고 찬호가 기승을 하려고 했는데, 당일 부상으로 안토니오로 교체가 됐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마필의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앞선 전개를 좀 찌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끈기는 지키면서 왔기 때문에 역시 변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고, 6번마 스트롱벌처 같은 경우에는 강단 있는 걸음이에요. 마치는 왼손하지만 상당히 강단 있는 걸음이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선행이 좀 유력시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져요. 선행이 유력시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스트롱벌처 정도가 되겠고, 12번 속보옹주 경험이 풍부해요. 결정력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경험 자체가 풍부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12번 속보옹주까지는 좀 관심권을 가져보셔라. 이번 경주 이렇게 4파전 구도로 좀 압축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1번, 3번, 6번, 12번 이렇게 4파전 구도인데 딱히 강축이 없어요. 이번 경주가 축이 없는 그런 경주고, 7번마 에펠이라는 시니마필인데 이게 능력이 조금 많이 은폐가 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능력 자체가 은폐가 됐고, 선행형 각질인데 이번 경주가 의외로 레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좀 느린 경주면은 찬스인 것 같은데, 좀 레이스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에펠로서는, 시네마필로서는 조금 그것이 좀 제가 볼 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요거는 아마 차기나 차기 경주 아니면 차차기 경주에서 한번 싸먹을 마필이고, 그래서 에펠은 꾸준히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자, 이번 경주 1경주는 주는 상태로 벌써 가볍게 1번, 3번, 그리고 6번 수송벌처, 12번 속보옹주인데, 그나마 제가 볼 때 가장 좀 변화가 가장 온 그런 마필입니다. 변화가 온 마필. 무리한 주행 이후에도 끈기를 보였던 3번마 헤이드리머가 그나마 1경주에서는 조금 믿음이 가는, 인기 많아서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이경주입니다. 국산마하고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이경주는 제가 여기서는 뭐 현장 이제 승부 경주, 제가 요새 최근 방송을 하면서 현장 승부 경주 마필들을 공개를 하면서 그 마필의 당일 현장 컨디션이 제가 생각한 대로 이어지면 그대로 가져가지만 당일 현장에서 제 생각대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 마필을 뭐 순서를 좀 바꾼다거나 그러면서 현장 승부 경주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도 현장 승부수를 들어가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마필이 4번마 비욘드리버입니다. 어차피 뭐 인기 마필이에요. 인기 마필이고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뭐 늦발주 이후에 서두르는 가운데에서 막판에 힘이 붙여가지고 내측으로 기댔는데 근데 마필이 근성이 돋보이더라고요. 이 마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측으로 기대는 가운데에서도 근성 있는 걸음으로 끝까지 자기 걸음을 지켜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비욘드 오버. 근데 이렇게 한번 무리하고 나서 제가 이제 현장 마필 지난 경주 모습 보면 이번 경우는 인기 마필인 건 분명한데 항상 이렇게 무리한 주행을 하고 나서 직전 경주 컨디션이 그대로 살아있을까? 이게 이제 현장 승부 경주의 묘미이고 거기다가 맥락이에요. 제가 이 비욘드 오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마필을 놓고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직전 경주 컨디션 이상으로 아니면 직전 경주 컨디션 정도는 돼야지 이거를 추천하는데 이렇게 한번 무리수를 한번 띄우고 나서는 분명히 비욘드 오버도 직전 경주보다 더 나아졌다는 생각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비욘드 오버도 현장 상태 살펴야 되지만 이변에 분명히 재면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어쨌든 무리한 주행이었습니다. 여타의 남자 마필들 중에서는 이 9번마 리빙스턴을 좀 관심을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편성도 잘 만났지만 직전 경주가 이제 승분전 경주 편성이 굉장히 강급 편성이에요. 강급 편성에서 철저하게 뭐 후미권 탐색을 말리곤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뭐 선행형 마필이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끝걸음 자체가 좋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리빙스턴은 굳이 뭐 선행 승부를 안 봐도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리빙스턴은 컨디션이 좀 살아나면 이거는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4번 비욘드 오버와 9번 리빙스턴 이 두 마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현장 상태를 끝까지 보면서 가져가야 되겠고 공백적 흑마침 백투백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주 컨디션이 상당히 좀 난조했었어요. 난조했는데도 의외로 공백적을 잘 맞춘 모습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좀 컨디션 활기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4번과 9번 그리고 7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을 제가 중점적으로 현장 상태를 체크를 해가면서 요 세 마리 마필 중에서 어떤 말을 축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3경주도 상당히 혼탁한 그런 혼전 구도예요. 역시 선행 경합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구도지만 딱히 여기서도 이게 너가 여기서는 강축이다 하는 그런 마필이 없는 그런 경주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나마 이제 실전 의외로 생각보다 이제 데뷔전 경주에서 모습을 보면 적응이 빠른 마필이 저는 4번마 천년의 피가 스타트가 그렇게 뭐 매끄럽게 이어지는 말은 아닌데 우선 데뷔전 경주 모습으로는 부조의 수능을 잘해요. 부조의 수능을 잘하는 걸 보면서 기승기수가 밀어주는 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 마필이. 그래서 이 천년의 피가 좀 더 인기마 중에서는 그나마 거리 정도 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천년의 피가 우선 좀 일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말인데 항상 이렇게 이 데뷔전 경주를 1300을 뛰고 나서 무리한 주행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이 경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무리 여파가 따라요. 말들한테는 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천년의 피가 뭐 탄력이 막강한 그런 뭐 초반이 없지만 탄력이 막강해서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서 나온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기본적인 스피드도 나오는 그런 말인데 굳이 1300을 써가지고 말을 이렇게 무리를 데뷔전부터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는 거죠. 어쨌든 지난 경주 데뷔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실전 적은 상당히 빨랐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권에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특히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선행마들이 거리적성이 짧은 그런 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년의 피로서는 전개까지도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맞았습니다. 천년의 피가 그나마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만 블랙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백기를 가진 그런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조금 서두르는 거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딱 하나예요. 모래를 맞고 뛰는 거는 주행이 내성이 생긴 그런 주행이 예전과는 달리 공백전과 달리 주행이 상당히 안정감이 생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기본적인 뭐 스피드를 바탕으로 띄워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흐름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지난주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다비드 기수가 조금 모래를 맞추고 뛴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외곽 KT에서 모래를 맞고 뛰지 않으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이 블랙스피는 지난 경기 한번 모래를 맞으면 내성을 키웠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외곽 선입 전개를 선행이 아니면 외곽 선입 전개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모래는 맞습니다. 근데 내선이 안에 갇혀서 이렇게 막 모래를 맞는 거하고 약간 외곽으로 틀어져 나와서 모래를 맞는 거하고는 모래 맞는 양이 질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아마 블랙스피릿은 최대한 제가 볼 때는 모래를 맞추지 않으려고 아마 외곽 전개를 아마 펼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큼 좀 더 떼어줄까? 이것이 좀 제가 상당히 궁금한 점이에요. 그래서 4번 천년의 피와 10번 블랙스피릿 요 두 마리 마필 이거 시쪽 일관이 탐색으로 일관했던 그런 마필 아예 너무 할 정도예요. 이거는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은 뭐 물론 인기는 그렇게 모으진 않았지만 그런데 가는 흉내라도 내줬어야 되는데 뭐 스타팅 이후부터 결승선까지 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너무 걸음 숨기기 급급했던 그런 모습, 철저하게 탐색으로 일관했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8번 IM 민어까지 해서 이렇게 3파전으로 3경기는 좀 압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4경기입니다. 국산만 6권 13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금일 경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인기마 좀 접종부터 좀 안정적인 흐름이고 뭐 강축은 서 있는 그런 경주 같아요. 9번마 비평. 금일 경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1개, 서울 11개 경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강축이에요. 비평은. 뭐 주폭도 좋고, 기본적으로 중속과 특히 저는 이 막판에 한 발을 쓰는 탄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말이었는데, 눈에 쓰기 수하고 토흡도 한번 맞춰봤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이상으로 지난 경주 너무 좀 이제 외곽 서둘렀었죠. 거리전에도 많이 봤었고, 지난 경주 레이스 흐름이 빨랐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와는 사뭇 다르게 느린 경주입니다.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비평으로서는 빠른 경주에서도 무리하게 따라가서 첫거리 경주에서 선전을 했는데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 편성도 약해지고 흐름도 느리고 모든 경주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축만은 이번 경주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비평은 안정의 강축입니다. 후차권 접전 구도인데 도끼블레이드가 뭐 거리 경험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주폭으로 띄워주는 말입니다. 그 주폭으로 띄워주고 또 근성까지 겸비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폭으로 띄워주는 말들은 늘어난 거리도 문제가 없겠다. 거기다가 직전 경주 무리한 주행이 오히려 근성 돋보이는 막판 한 발 더 쓰는 그런 근성 있는 걸음이 보였기 때문에 도끼블레이드의 전 선전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9번 비평과 도끼블레이드 이 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고 늘어난 거리 아직은 검증은 안 됐어요. 물론 제 이제 예측이잖아요. 이 주폭이 좋은 말들이 늘어난 거리도 가능하다. 이건 제 예측인 거고 거리 정리 의외로 또 빠른 마필은 업라이트도 거리 정리 생각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도끼블레이드가 좀 더 주력 마건을 한번 공략에 추천해드리고 싶고 8번 업라이트도 의외로 거리 정리 상당히 생각보다는 빠른 거란 말이다. 그래서 업라이트를 후공으로 해서 이렇게 두 방으로만 깔끔하게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9번 축에 11번 주력 그리고 8번 업라이트는 후공으로 해서 딱 두 방으로 배당 관계 없이 이번 경우는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이건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5경기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금일 제가 여기서 배당을 한번 노리려고 첫 번째 승부처를 잡은 경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승부 경주로 좀 배당을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중배당도 있지만 물론 고배당 쪽 이번 경주도 제가 여기서는 배당을 한번 노리게 되고 들어가는데 뭐 마필과 뭐 전략 편차도 사실 뭐 크진 않아요. 크지도 않고 거기다가 선행 경합도 치열하고 특히 선행마들이 대거 출전했어요. 지금 이번 경주 보면은 지금 출전만 12마리 마필 중에 기본적으로 좀 선행형 각질을 지닌 마필이 제가 볼 때는 한 8마리 정도예요. 8마리 정도가 좀 선행형 각질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도 빠르고 경합도 치열한 그런 경기. 결과적으로 이번 5경주는 경합 이후에 가장 뚝심으로 이겨낼 마필이 어떤 말이고 또 전개가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말들이 제가 볼 때는 딱 2-3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3마리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또 배당이 나와요. 딱 압축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승부처를 잡은 경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뒤를 다 겸비한 그런 마필도 있고 거기다 뚝심 있는 그런 말이 있는 그런 말이고 거기다가 전개도 나오지만 능력 저평가된 그런 복병마들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좀 압축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배당까지 제가 우리 팬분들께 첫 번째 승부 경주 꼭 적중 읽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6경주입니다.
국산마공 1700m 펼쳐 별칭 B형 경주. 이번 육경주 보는 순간에 딱 편성 보는 순간에 두만강 진작에 용근이 태워주 왜 효리 태워가지고 걸음은 뽀록은 다 내놓고 이제 배당도 없어지면 이제 인기마죠 뭐 두만강이. 분명히 그냥 올 수 있는 거란 말인데 효리 막판에 힘이 딸려가지고 말을 못 밀어가지고 항상 3착 4착 5착 이거 진작에 왔어야 돼요. 이거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꼭 한 타를 못 쓰는데 이거 진작에 용근이 바꿔놨으면 그냥 널널하게 왔잖아요 이거. 인재 안장 교체를 했네요. 항상 아쉬움이 남았단 말이었는데 어쨌든 두만강은 이게 덜덜하게 타면 안 돼요. 이것도 이거 꼬장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다부지게 타야 돼요. 다부지게 타야 되는데 효리가 그동안에 경우 다부지게 타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 용준이가 타면 아마 다부지게 탈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강축입니다. 1700m 거리 적성도 좋고 편성 자체도 덜덜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8번만 두만강. 기본적인 중속은 나오는 말이에요. 초반 스타트 능력, 스피드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중속과 탄력이 나오는 그런 말이고 특히 이번 경주는 앞선 자체들이 그렇게 강마들의 앞선이 없습니다. 강한 앞선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두만강으로서 어느 정도 선입권 전개 후 가장 여기서는 좋은 자리도 선점할 것이고 거기다가 탄력도 가장 좋은 그런 말 중에 한 말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말이다. 좀 늦게 이제 두만강도 걸음이 좀 서서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은 이번 경주 부동의 강축이다. 놓고 공략을 하셔도 되고 후차권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난타전 경주예요. 후차권이 의외로 좀 난타전이에요. 요것도 될 것 같고 요것도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어쨌든 1번 스트롱러가 1700m 거리 경험 없는 그런 말이지만 빅토라 기수하고 호흡이 워낙 잘 맞는 그런 말이에요. 잘 맞는 말이고 거리 경험은 없지만 편성을 보면은 최근 경주에서 역시 스트롱러도 조금은 좀 만만한 편성을 맞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내선에서의 편안한 선입전개가 기대가 돼요. 거기다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선행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앞선이 그렇게 강한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스트롱러로서는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되고 스피드도 나오고 중속 탄력 다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 초반 자리 선점에만 실패 보지 않고 한 네 번째, 세 번째로만 따라가면은 충분히 스트롱러도 입상을 넘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보여집니다. 거리 경험은 없지만 스트롱러도 탄력도 나오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주폭 자체는 괜찮은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1번 스트롱러의 선전도 기대가 되겠고 4번만 마음껏 달려 근성이 문제예요 이거는. 걸음만 놓고 보면 여기 출전만 중에 걸음만 놓고 보면 가장 좋은 그런 말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참 근성이 안 나와요 이거 마음껏 달려는데. 그러니까 능력 대비해 가지고 성적이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역시 마음껏 달려도 편성을 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트롱러와 마음껏 달려가 두만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주. 그래서 우선 그 외에 마필 중에 복병권 마필들도 좀 몇 마리 눈에 띄어요. 몇 마리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플라잉 조이라든가 온누리 알바도 여기서는 복병권 마필로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편성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인기마 자체는 다 기복마들이잖아요. 기복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수에는 변수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지만 8번마 두만강이 그나마 이번 경주에서는 여건도 좋아지고 편성이라든가 안장 기승기세 능력 이걸 볼 때는 좀 가장 안정적인 충만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번마 두만강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로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 자, 이번 7경주는 중매당에 제가 공략을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메인 승부예요. 역시 이번 7경주도 승군마들도 있고 기존마들도 있고 하는데 편성 자체가 그냥 1번 스피드 청룡부터 12번 미르파크까지 어떤 말이 들어와도 이게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진짜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 편성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이 지금 여기서 이번 경주에 제발 출마 투표에 떨어지지 마라. 출마 투표에 제발 떨어지지 마라 했던 말들이 두 마리나 지금 있어요. 제가 노리는 말이. 노리는 말이 있고 또 능력도 되는 그런 말이면 당연히 승부처로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 7경주에 승부경주 잡아봤는데 어쨌든 변화도 온 그런 마필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잘 맞는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대끼리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배당 자체가 높게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높게 형성이 되고 인기마들 자체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몇 도 눈에 띄어요. 이거는. 그래서 의외로 이번 7경주는 중배당이지만 그래도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그 내외로 아마 압축이 돼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압축해가지고 한 10배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고 좀 현장 바람 안 불면은 노리는 그런 마필이 주력 막권이 들어오면 최하 10배 그리고 한 20배 그 사이 정도로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 경주로서는 제가 참 잘 정했다고 그리고 충분히 자신 있는 경주예요. 이거는 승부 경주지만 너는 무조건 왔어 할 정도로 느낌도 좋고 말도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좀 능력 대비 조금 저평가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좀 압축해서 중배당에 좀 더 초점을 메인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 경기입니다. 자, 서울 7경주 우리 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제8경기입니다. 자, 혼합 3군 17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뭐 역시 이번 경주도 뭐 변화가 오는 거는 뭐 황금 비상이 가장 변화는 뭐 왔죠. 이제 늦게 이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선전은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데, 역시 이제 관건은 이제 늘어나는 부담 중량도 이 관건이에요. 늘어나는 부담 중량 관건이고, 직전 경주 보고 편성을 지켜볼 때는 오히려 직전 경주보다 이번 경주에서 숨어 있는 그런 말들도 많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뭐 황금 비상도 이것도 어느 정도 뭐 현장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인기가 조금은 그래도 좀 덜 편하지 않나 싶은 말이 바로 10번 로드킹입니다. 로드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모래를 맞춰 내성이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말이에요. 모래를 맞고 뛰어도 되는 그런 말이고, 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뭐 몇 마리 선행형 마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스피드가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경쟁력은 있든 전개상으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근데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지금 이 로드킹은 서둘르면 안 돼요. 항상 서둘르면 이 마필은 깨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타야 되는데 아마 임봉춘 조교사가 다비드 기수에게 진짜 주문을 할 거예요. 사실 7월 20일 경주 이때도 7월 10일 경주 때도 20일 경주 때도 이때 안토니오 기수가 서둘러서 진 거예요. 이게 서둘르지만 않았으면은 뭐 직전 그 당시 편성이 굉장히 강편성인데 뭐 초반에는 좀 잘 참고 타지만 중반에 조금 서둘렀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말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 직전 경주는 또 참고 타니까 그냥 덜덜하게 또 오잖아요 이게. 그러나서 이번 경주는 승군전이죠. 부담 중량 대폭 덜어내고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로드킹으로서는 참고 타면 돼요. 참고 타면 여기 경주 마필 중에서는 저는 가장 좀 센 말이라고 보여져요. 센 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로드킹을 이번 경주는 저는 뭐 축으로 우리 팬분들이 좀 강하게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 지난 경주 서흥강자 이게 승부 경주 놓고 들어가서 우리 팬분들 한구라가 된 그런 말인데, 이번 경주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번 제가 볼 때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 좀 한번 땡길 거예요. 좀 두 번, 세 번 이상은 땡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편성을 잘 만나고 말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마방 작전마예요. 이 서흥강자는 지난 경주는 제가 승부 타임을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승부 타임도 잡았을 뿐만 아니라 마방 승부 의지까지 제가 확인을 해드렸고, 그래서 서흥강자를 출연해드렸는데 이번은 아닙니다. 뭐 여타의 나머지 마필들 중에 이제 롱웨이도 편성을 잘 만났어요. 편성을 만났는데 전개가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전개가 편성을 잘 만났는데 전개고도 그렇고 부담 중량도 레이팅이 좀 꽉 차서 그런지 몰라도 부담 중량도 57이 조금 버거운 것이 아닌가, 인기는 모을 텐데 조금은 좀 불안 요소는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고, 4번마 남촌 아티스트가 이번 경기는 거의 단독 선행이 좀 유력시돼요. 단독 선행이 유력시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나서서 얼만큼 버텨내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지금 12주 만에 나와요. 공백기는 있는데 뭐 큰 뭐 질병이 뭐 다리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연퇴 여파라든지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로드킹은 좀 안정적인 강축이다. 그래서 황금비상과 남촌 아티스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드킹은 참고 타면 됩니다. 이건 자유형 말입니다. 자유형 말이기 때문에 참고 타면 돼요.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죠. 오픈 1800m 별정 A형으로 치러지는 경기도지사배 안말 대상 경주입니다. 출전 주수는 8마리예요. 자, 지난 경주 보면은 뭐 리턴 매치죠. 이거는 리턴 매치. 진짜 뭐 이번 경주 지금 부경에서 지금 3마리에 올라왔죠. 블루플래그, 교학상장, 영천더비. 그러니까 부경 이 3세 안말들 중에서는 최정예들만 올라온 거예요. 최정예들만 딱 올라와가지고 지난 경주에서 설력전을 펼치려고 아주 칼을 갈고 나왔어요. 칼을 갈고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부경 관리 조교사들의 희망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스페셜 스톤이 또 우승이 유력시돼요. 쉽게 말하면 걸음이 터졌다는 게 느낄 정도예요. 지난 경주 모습 보면은 진짜 뭐 안말답지 않은 그런 스피드, 진짜 파워를 겸비한 스피드였었어요. 그냥 스피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까지 겸비한 스피드에다가 그 직선에서 폭발적인 탄력, 거기다 근성. 걸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강한민 조교사가 말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스페셜 스톤은
정준이가 타고도 덜렁하게 그냥 진짜 뭐 아주 편하게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 우승 이후에 지금 9주 만에 나오는데 질병 진짜 말이 더 좋아졌어요. 더 직전 경주보다 걸음 자체가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이거는 파워감이라든가 뭐 스피드 탄력 뭐 하나 더 하나 뭐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 이 스페셜 스톤이 널널하게 했으니 이번 경주 블랙 플래그 교학상 0.3에 아무리 날고 켜도 스페셜 스톤은 제가 볼 때는 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또 들러리를 쓰고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예,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 선행은 아마 영천 더비가 지난 경주 15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길을 쓰고 아마 선행을 갈 거예요. 길을 쓰고 그리고 또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이 니케 스트리트가 이제 과연 서울에서 좀 작전이 들어가면은 그나마 이제 영천 더비 선행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니케 스트리트인데 과연 니케 스트리트가 선행 견제를 해줄까? 만약 선행 견제 잘못하면은 말도 빵꾸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니케 스트리트가 이 영천 더비를 선행 견제를 못하면은 영천 더비가 편하게 아마 선행을 갈 것이에요. 선행을 가면 분명히 더 쪄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경에서 오는 마필 중에서는 그러면 영천 더비가 선행을 가야지만 좀 쪄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여지고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스페셜 스톤을 붙여가지고 한번 우리 팬분들께 당일 물론 현장 컨디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인기도 면에서는 아마 이 꼴찌일 거예요. 인기 꼴찌로 팔리는 마필이 이제 모네플레잉이 아마 인기 8마리 중에서 꼴찌로 팔릴 거예요. 꼴찌로 팔리는데 저는 지난 경주에 스페셜 스톤도 물론 추천해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모네플레잉도 저는 상당히 추천했어요. 느낌도 좋았었고 근데 이 모네플레잉이 철경이가 이 지난 경주에 타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뭐 욕이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왜냐면 이게 초반 스타트를 끊고 중반까지는 생각했던 전개가 됐었어요. 내 선에서 꼭 따라가는 전개가 됐는데 말이 이제 계속 이제 뭐 힘을 그 흐름도 제가 잘 뛰다 보니까 철경이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왜 서둘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냥 어차피 말이 거기 흐름에 맞춰서 말은 안 해서 뛰는데 거기서 좀 앞선에다 붙이려고 중반에 이제 좀 힘을 몰아섰어요. 그러는 바람에 올라오다가 말았어요. 중반에 막판에 힘을 썼어야 되는데 중반에 힘을 써버리니까 특유의 탄력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아마 그 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누네스 기술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아마 이번 경기에 서인석 쪽에서가 누네스에게 한 시즌 당부를 할 거예요. 꼴찌도 좋으니까 흐름만 놓치지 말고 참고 가다 한 발 써라. 딱 이 작전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페셜 스톤이 어느 정도 선거 어떤 말이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이 들어갑니다. 스페셜 스톤이 편하게 선행 받으면 너무 편하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도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셜 스톤이 어떤 말이 선행을 가든 간에 압박이 좀 들어갈 것 같고 결과적으로 모네플레잉 저는 이 서레벨보다는 모네플레잉의 능력을 한 수 위로 봐요. 능력을. 근데 지난 경주 서레벨 같은 경우는 의룬이 같은 경우는 진짜 꼴찌한다는 심정으로 진짜 완전 깡바닥이었어요. 완전 깡바닥이었어. 진짜 맹꽁치로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발 딱 쓴 것이 주요를 해가지고 3차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모네플레잉이 의룬이 같은 거는 말머리 중위권에서 뭐 의룬이 같은 말머리였다면은 모네플레잉이 더 많이 올라왔죠. 그런 점이 저는 좀 아쉬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모네플레잉은 스페셜 스톤에 한번 붙여가지고 한번 공략하겠고 영천 더비의 선행이냐 모네플레잉의 막판 한 발이냐 그 틈새를 파고들 마필은 뭐 블루 플래그 정도가 어쨌든 요게 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나마 어쨌든 공백 없이 여타 마필에 가는 공백 없이 또 8월달 경주를 한번 치러기 때문에 블루 플래그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거란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스페셜 스톤은 이번 경주는 강축이다. 모네플레잉 이거 우리 팬분들 꼭 노려보시기 바래요. 요거 노려보시기 바라고 선행은 영천 더비가 무조건 거의 웬만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블루 플래그가 선입으로 따라오는 전개. 그러니까 스페셜 스톤이 이제 선입권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가고 영천 더비가 선행 가고 블루 플래그가 선입 그리고 모네플레잉이 취입 이 싸움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10경입니다. 혼합 4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휴장전 마지막 메인 승부예요. 휴장전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도 지금 딱히 믿을 만한 그런 말도 없어요. 믿을 만한 말도 없고 직전 경주 올드 체이스의 선전이 저는 조금
그게 지난 경주 올드 체이스가 물론 최근 탄력도 살아난 감도 있었지만 전개 자체가 너무나 잘 이끌렸어요. 전개가.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 원이너 빌리원 여타 마필 선행 앞선이 진짜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선행기합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 올드 체이스는 그냥 뭐 말 가는 대로 참고 있다가 한 발 딱 썼는데 그것이 주요를 한 거예요. 작전이 맞아 떨어진 거죠. 이번 경주는 과연 전개가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와 똑같은 그런 흐름일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까닥 잘못하면 여기서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딱 3마리입니다. 3마리만 가지고 여기서는 승부를 보겠는데 인기만 1마리 그리고 뭐 중간 정도 팔리는 말 1마리 그리고 완전히 백판 마필 1마리에서 이렇게 3마리 정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10경주는 이번 10경주도 터질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터질 공산이 크고 능력도 능력이 복병권 마필 중에 너는 분명히 능력이 되는데 근데 지난 경주 철저히 안 가게 눈에 보였어요. 눈에 일부러 이제 말한테 좀 혹사를 시키면서 계속 이제 좀 너무 탐색을 많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노리는 복병마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고마필까지 해서 한번 배당까지 한번 이번 10경주는 메인으로 승부를 마지막 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서울 11경기입니다. 2등급 1400m로 펼쳐질 핸디캡 경주. 뭐 인기마 접종구도예요. 인기마 접종구도인데 뭐 충마 선정의 관건이에요, 이게. 아마 파노라마 쇼가 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져요. 직전 경주 뭐 늘어난 1400m 거리도 그냥 한 바퀴 선행 가서 1순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도 편성이 한 치수 이 승군전에 지금 임하는 그런 편성이고 직전 경주는 뭐 1번기에서 편하게 선행을 그런 장을 했다지만 이번 경주는 선행 장악하기가 쉬울까? 빠른 말들이 많아요. 지금 역전의 우승 리드머니가 내선에 있기 때문에 빠른 말들이 순발력 스피드를 겸비한 말이 내선에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쇼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신하시면 안 되고 블레이징 스타도 이것도 뭐 선행 나서면 띄워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이번 경주도 다소의 이제 선두권 경험이 있는 그런 경주예요. 특히 내선에서 4번 역전 우승과 리드머니 특히 리드머니가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선행 장악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건 순발력도 있지만 스피드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파노라마 쇼 같은 경우에는 1번 게이트에서 견제 안 하고 편하게 선행을 가는데 리드머니 같은 경우는 그간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외곽에서 선행도 감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행 경험을 여러 차례 치열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리드머니로 인해서 파노라마 쇼의 전개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6번마 역전의 우승 뭐 선행 선입 취미 가능한 자유형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용근이가 참 전개를 잘 푸는 기수죠. 물론 이 말머리도 잘하지만 용근이 같은 경우는 전개도 좀 잘 이끌어내는 기수 중에 한 기수예요. 지난 경주도 제가 토스코보노 바켓에 붙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깔끔하게 제가 적중을 해드렸던 그런 역전 우승을 적중을 해드렸었는데 역시 용근이하고 호흡이 잘 맞아요. 용근이하고 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말이고 뭐 거리 정력도 되는 그런 말이고 능력도 되는 그런 마필. 조금 최근 이 마방이 사거리 타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적전 우승 주춤한데 지금 이 걸음이 다가 아니에요. 역전의 우승은 제가 볼 때는 1군까지는 무난히 승군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1군 승군 이후에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그런 말입니다. 이번 11경주는 4번마 영광의 역전의 우승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런닝스톰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늘어난 1400 첫거리 경주에서 가능성을 놓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 못하는 그런 말이죠. 지난 경주는 자리 잡지를 못하고 외곽 무리한 주행 이후에도의 이런 첫거리 경주에서 모습이라면은 내선에서의 편안한 선입전 개면은 좀 더 나은 거는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 쇼의 선행이냐, 버티기냐, 러닝스톰의 막판 한 발이냐, 그 가운데 역전의 우승은 편안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경주를 지배를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역전의 우승은 좀 안정적인 강축이다. 파노라마 쇼와 러닝스톰의 좀 후차권 다툼이고 이 페라코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주 모습 보면은 이거는 1군까지 올라가기에는 요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약편성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페라코바는 능력은 말 기본적인 이게 대부분 이 신마 때부터는 엄청나게 각광을 했던 걸 말했는데 이제 서서히 승군에서 올라 근성이 없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거는. 진짜 근성이 없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인기를 모으면 항상 저는 잘라는 말이에요, 이거. 페라코바는 최근 이거 인기 모았는데 제가 계속 잘랐어요, 이거는. 이런 근성 없는 말은 이런 접종고자는 안 어울립니다. 그거 잘라드렸는데 페라코바 역시 이번 경주는 근성 부족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인기를 모으겠지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역전의 우승을 중심으로 러닝스톰과 파노라마 쇼 이렇게 두 분의 마표를 좀 강력하게 제가 마지막 경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11경주까지 일요일 방송을 마쳤습니다.
뭐 입상할 수 있는 인기만은 그대로 인정을 해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복병 마필들도 최대한 언급을 많이 해드렸고, 전개에 대해서도 또 말의 능력에 대해서도 또 마방의 어떤 그런 내용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까지 크게 이기시고 휴장 잘 보내시고 추석 고향도 잘 가시고, 또 안 가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다음 경마일까지 좀 재충전도 하시면서,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 동영상도 보고 하세요. 좀 동영상 보시면서 저 경마 공부도 조금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휴장 이후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